형철이 그냥 1회 만에 복귀야.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도대체? 내가 수요일마다 조금. 그래서 수요일 날짜를 바꿨어 이제 월요일로 촬영하는 걸로. 아 그래요? 하도 수요일로 바쁘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바쁜데 내가 하잖아. 난 월요일 난 바쁜 걸 내 자신의 희생을 가면서. 희생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본인이 더 바쁜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월요일로 스케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일정을 수요일날 잡았더니 갑자기 수요일날 그대로 찍는다고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수요일날 그날 먼저 여기서 먼저 얘기할게. 오늘은 또 중국집이야. 이유는 있어. 지난번에 너무 돈을 많이 썼어. 맞아. 지난해 돈 많이 썼어. 나 안 나다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러니까 형철이만 안 나면 맛있네 얘가. 형철이 1회 안 나왔잖아. 1회 안 나왔더니 오마카세 놓쳤지. 그때 오마카세 먹었죠? 두 번째 안 나왔더니 저기 한우 갈비 여의도 강남 핫플레이스에 놓쳤어. 놓쳤어. 우리 심지어 와인 여의도 쪽, 강남 쪽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심지어 와인 먹었어. 와인도 먹었어. 와인도. 근데 그래서 지난주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가난하게. 그래도 다시. 물론 가난한 음식은 아니야. 요거 나쁘지 않은데. 중국 음식이 얼마나 고급 음식인데. 여기가 헌경이라고 이제 여기가 중국집인데 여기 딱 보니까 그 되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야. 그리고 일단 짬밥? 되게 공간도 넓고 좋더라고. 드세요. 그러네. 뭐 먼저 드실래요? 뭐 요리를 딱 3개 시켰구나. 나중에 식사 배고프시면. 나 오늘 솔직히 뭐 밥도 안 먹었나.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버느라 바빠. 오늘 HF 상한가 갔잖아. 그래요. HLB 일단 맞다. 그 얘기하잖아. 편집되지 않았었어요 그거? 편집됐지? 시청자 모르는 모르는 거니까 저기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세요. 아니야 설명 너무 길다. 사실 지난주에 형철이 너가 없으니까 여미가 방언이 터지더라고. 방언이 터지더니 왜 내 앞에서 내외예요? 내 앞에서 내외. 종목을 우르르 얘기했는데 페메탈 관련주 얘기했거든. 코스모학 상한가 왔어. 와 너무 얘기했지 그때? 근데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에코프로. 다 얘기했네. 심지어 에코프로 오늘도 좋았어. 에코프로 오늘도 올라가. 오늘도 7%인가 8% 올라가더라고. 지금 코스닥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약간 쇼키즈 아니야? 그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어? 그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거 지금 그냥 바로 얘기해요. 그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난 사실 3G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거버넌스, 하나는 그로스, 그다음에 하나는 거버먼트. 한마디로 말 만드는 거 되게 잘해. 3G 거버넌스 그로스 이런 거 다 만들려. 거버넌스 그로스 가버먼트.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산업을 보거나 아니면 성장이 나오는 산업을 보거나 아니면 거버넌스가 중요한 산업을 보거나. 지배구조 개편. 지배구조. 근데 그 에코프로가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분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암암리. 솔직히 대주주 뭐고 있다? 그게 이제 대주주 지분이 낮으니까 적대적으로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팩트는 아니지만 그냥 카더라로 좀 돈은 그렇지 않고서야. 막말로. 저게 저렇게 쓸 수 있나. 대주주 지분 약한 거 중에 SM 이렇게 난리 났지 어떻게 알았어? 대주주도 정확히 얘기하면 HM도 대주주 지분이 낮잖아. 맞아. 형철이가 10만 원만 넘어가면 끝난다며. 10만 원 넘어가. 13만 넘어가잖아.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무조건 SM은 지분 싸움이 날 거다. 그치, 났어. 나는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심지어 지난번에 했어. 거기에 하이브가 붙을 줄 몰랐어. 편집됐어. 나는 날 거라 했는데 편집됐어. 난 거기에 하이브가 붙을 줄 몰랐어. 하이브가 기본했다. 근데 나는 이제 최근에 보면서 시장이 강하다. 너무 강하다. 강할 수 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너무 강해. 솔직히 지금 시장 흐름이 잘 가고 있었어. 가다가 CPI에서 한 대, 고용지표에서 한 대 맞고 CPI에서 딱 2대 맞았는데 그럼 얘가 원투 맞았으면 꺾여야 되거든? 오늘 다시 고개를 들고 가드를 피고 다시 오고 있어 지금. 맞아. 근데 맞고 있는데 지금 맞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난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미안. 너무 웃긴가 봐? 미안. 되게 웃긴 게 외국인 지금 환율이 갑자기 많이 올랐잖아.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강하잖아. 최근에 또 코스닥이 강했고.
현금 최고가. 근데 나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외국인이 환율 때문에 코스피에서 장사 안 되니까 코스닥으로 이제 수익률 게임 할 수 있는 코스닥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닥을 땡기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알겠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투기 거래 많이 하는 것 같아.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러니까 약간 변동성에 기인한 장세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유리한 거지.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내내 안 하다가 내내 매도하다가 이럴 때 오늘 좀 다시 사더라고 코스피는. 코스닥도 사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대로 꺾이기 싫다야. 아 그러니까 이 유튜브 제목이나 이런 거 하면 코스닥 가드를 올리고 딱 이런 느낌? 딱딱 맞았는데 딱 가드 올리고 지금 뭔가 또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PC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회차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CPI나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첫날 반응 안 중요했어 미국에서. 근데 둘째 날 한국에서 CPI 발표하고 그 다음 날 한국에서 맞아. 중요하게 반응했다가 그 다음 날 한국장에서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다시 오르는 느낌? 근데 결론 다시 돌아갔어. 미국은 그 다음에 빠졌지. 시장이 근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섹터랑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순환매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난 지난주 무슨 요일이었지? 1점 몇 프로 뺐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올린 날. 그 TPI 그러니까. 발표하고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렸잖아. 와, 그 이틀간의 변동성은 그날 전날은 외국인들이 선물 만기약 이상 때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기약 이상 위쪽으로 쏘아 올리면서 와 진짜 외국인들이니까 변동성을 일으킨다니까. 그날 콜이 위클리 만기였거든 목요일날. 맞아. 목요일이구나. 목요일날 급등한 위클리 날이 만기였어. 목요일. 위클리 만기였는데 음. 외과 콜이 1,500%인가 1,800, 1,600%인가. 하루 만에. 응. 야, 위클리니까 더 변동성이 큰데 17배 정도 장중에 최고가 기준으로. 와. 한국에서 위클리 옵션 만들었으면 좀 사람들 많이 좀 하게 하지. 좀 아직까지 좀 제대로 변경할 생각이 전혀 없나 봐. 여튼 근데 아니 이 분위기가 PC에서 결정난다.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인데 PC에서 조금 이제 너무 높게 나오면 수요일쯤부터 반응 올지 않을까 싶은데. 그지? 근데 너무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게 PC를 딱 보면은 PC 구성 항목을 보면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렌트? 주거? 아니, 재화 쪽 비중이 물론 요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재화 특히 재화면은 뭐 유가도 들어가니까 재화 쪽 비중이 CPI가 좀 높단 말이야. PC는 좀 낮고. 그러니까 재화 쪽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CPI가 좀 높게 나온 게 어쩜 말일 수도 있어. 왜 유가가 다시 올랐으니까. 1월달 유가가. 근데 그럼 1월달 유가가 올랐으니까 PC가 재화 쪽 비중이 낮으니까 좀 덜 받는다 치고 나머지는 PC에서 가장 비중 좀 높고 잘 안 떨어지는 게 서비스에서 헬스케어가 죽어도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보니까 주로 뭘로 연동되냐면 임금하고 연동되더라고. 주로. 그러니까 임금이 안 꺾이면 헬스케어가 죽어도 안 꺾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PC가 하나는 장점이 있고 이번에는 1월 달에는 재화 비중이 좀 낮은 게 PC니까 유가가 올랐을 때 좀 덜 반영되고 헬스케어 서비스 이쪽이 얼마나 밀리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근데 뭐 그쪽이 밀리겠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밀리고 거의 다운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안 떨어지니까. 임금. 스티키. 그래서 나는 이게 한 수요일쯤 반응이 온다. 그러면 수요일까지 하고 접어? 아니, 나는 근데 이번 주에 그 FMC 의사록 공개랑 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 창드래곤님 아, 지금까지 금송이? 모든 답안지를 주시는 창드래곤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데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에 대해서 또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또 시장에 답안지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난 고개를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창드래곤님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는 것 같아. 응? 정부한테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아니 또 한동안 안 하다가 또 아니 부동산 아니, 나한테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금리 올리려고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3.5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끝낼 생각이야. 많아봐야 진짜 올라봐야 한 번 정도. 3.75. 근데 나는 사실 물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힘들겠지. 대출 있는 사람 힘들겠지만.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아 근데 원래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르긴 했더라. 물가를 잡으려면 무조건 금리부터 만져야 되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무가 물가 잡는 건데. 물가죠. 근데 그거를 안 할 정도로 이걸 해야 되나? 그럼 이제 자꾸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약간 정부와 같이 뭔가 합을 맞추고 있나? 맞추는 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맞추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맞추고 있지. 근데 과연 정부는 동의적이냐에 대해서 자꾸 말이 없어지게 하는데. 말하기 쉽지. 말하기 쉽지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걸 왜 자꾸 한 번 더.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합을 맞추는 게 꼭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 기준으로는 좀 금리가 좀 더 오르는 게 맞다. 왜냐면 물가가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 근데 여기서 올라가지고 부동산 터져버리면 지금 PF도 PF 원래 터지기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돼 있는데 또 시장이 올라오니까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둘씩 스톱하는 것들이 기사로 살짝살짝 나오던데 별로 주목을 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PF가 터지잖아. 좀 천천히. PF 터지잖아. 그러면 증권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치,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률만 올해 다운그레이드 됐잖아. 가계담보가 많아가지고 결국 거기에 또 PF도 다 연동돼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살짝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지수 상승에 약간 좀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근데 나는 PF가 터져서 한 얘기인데 터지면 뭐 안 좋아 증권사가 있겠지? 그래서 증권사만 내내 안 좋냐? 난 증권사가 꼭 안 좋지 않을 거라고 봐서 오늘 좀 뒷얘기는 STO로 떡밥을 이렇게 까나요? STO로 한번 가자고. 증권업의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 야 이거 나 STO 딱 봤는데 이거 논한 건 증권사만 논았더만 보니까. 요거는 한 뒤에 좀 얘기하고. 근데 증권사 보니까 뭐 뭐지? 그 예수금도 돈 많이 벌었더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봤어요. 뭐 1조 이상 벌었더만.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PF에다 다 박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장이 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봤는데 근데 형철이 그때 얘기한 거 중에 게임하고 바이오 오르면 그걸 막차다. 그건 나도 얘기했잖아. 이게 막차일까? 아니 한 바퀴 더 돌까? 막차인데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출발해 처음부터. 이러면 이제 아니 오늘 바이오 갔다니까 또? 오늘 근데 마지막에 종가에 AI랑 로봇이 종가 관리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AI 로봇 처음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올랐잖아. 그러니까 좀 막판에 어떻게 했어? 나 못 보고 왔어 나. 관리했어.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2억 달리기 하는데 바톤 터치? 랠리하는데 바톤을 못 잡을 뻔했어. 근데 오늘 잡더라고 다시. 잡았어. 다시 왜 이렇게 많이 치죠? 표현 괜찮은데? 어. 괜찮아. 이거 표도 괜찮았어. 표현 괜찮았어. 아니 바이오가 마지막에 바톤을 안 받아야 되는 애가 받은 거야. 이 받은 이게 애가 폭주라든지 아니면 멈춰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달리다가 떨어뜨리면서 이제 끝나든지. 근데 이 바톤을 랠리 받았어?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달리다가 이상하게 어떻게 던지시 그냥 AI 던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했잖아. 저기 게임 바이오 얘기했을 때 거기까지 가서 그랬는데 사실 다 개별 이슈가 있었어. 게임도 보면 뭐 위메이드. 솔직히 위믹스는 3개월 만에 이게 말이 되냐? 솔직히 나는 저기 그 예수님인 줄 알았어. 아니 부활했어? 어떻게 부활해버렸지 어떻게? 아니 우리 거래소가 그렇게 합의 안 맞아갖고 어쨌든 개별 재료가 있고 하니까 게임주가 딱 상한가 갔었잖아 한정목 그치?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오늘 HLB 그러니까 딱 무슨 다 재료가 있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바이오 그다음에 게임이 다 근데 가고 시장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형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뭐냐면 HLB 재료가 이게 갈재료가 아니야. 아니 무적 분할이 해봐야 무적 분할이 뭔데? 아니 걔네 원래 본 사업인 그 조선 기자재 소방 요거를 뺀 거야. 그러니까 따로 분할하겠다. 물적 분할. HLB가 현대 라이프 보트잖아요. 원래는. 근데 아니 원래 구명정 사업하던 회사가 혹시 실적으로 왔나? 아닌가? 알아 하는 말이야. 실적 좋을 리가 없어. 무슨 소리예요? 깜짝 놀랐네. 근데 아니
원래 구명정하던 회사가 뭐 후보 몰지 딱 발견하고 나서 제약으로 올인하고 나서 근데 이걸 당연히 떼는 게 맞지. 떼내는 게. 그 떼냈다 그래서 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없어. 왜냐면 이 HLB는 당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성공했다고 인정하고 시판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인데. 리보세라飲이죠? 리보세라飲. 와, 그건 진짜 아직도 리보세라飲. 아 근데 이게 임상 3상까지 다 끝났단 말이야. 위암 임상 3상 했다가 안 좋다 그래서 뭐 약간 논란이 있다 그래서 간암 다시 했어. 오늘은 편집 안 당해야겠다. HLB가 가서. 어. 근데 이 얘기 똑같이 했는데. 근데 다시 갔는데 다시 간암을 했는데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 유기성 그거 안 됐잖아. 그래갖고. 유전 했어. 이렇게 됐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 대조군이 높았다 그랬나? 자꾸 노이즈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디자인에서 그래서 정말 100%라는 게 없는 게 이 노이즈가 무슨 노이즈냐면 HLB가 중국 항서제약이랑 이미 시판허가 내서 지금 중국에서는 하고 있어 사람들이. 한지 꽤 됐잖아요. 그거. 근데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이랑 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중국 뭐야? 중국 싫은데? 약간 이 느낌이야. 지금 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가 쉽게 되는 게 없네. 이게 근데 오늘 그냥 상한가 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형님이 큰 형님이 계시는 거지. 있어, 진짜 있어. 시장에 있어. 그리고 오늘 줄기세포랑 나머지 뭐 메지온까지 가더라고. 난 어이가 없어. 내가 그렇게 좋게 보는 레고캠 바이오, 레일베 바이오 다 가던데? 그 결이 이제 좀 다르죠. 그 뭐야 메지온이랑 HLB는 임상 쪽. 그다음에 임상이고. 레고캠이랑 ABL은 저희 플랫폼 링크, ADC 링커랑 얘들 약물 전달해주는. 뭐 줄기세포 관련도 하고. 아 이게 분위기 타서 그냥 다 밀어버리는구나. 진짜 강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엮여서 어부지로 같이 가는 게 2차 전지 뭘 해도 같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의 3대 축이잖아. 2차 제약 바이오, 전지, 게임,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다 가니까 내가 볼 때는 코스닥 레버리지 갖고 있는 사람 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이 어. 콜장을 내내 안 사다가 오늘 갑자기 마음 바꾸는 게 뭐냐면 코스피론 수익 게임 안 나온다 이제. 사봐야 삼성전자 반도체 시가총액 너무 크고 못 땡긴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 게임 어디서 할 수 있지? 환율도 요즘 안 좋은데 개판인데 딱 보니까 코스닥이 안 가네 많구나. 얘네. 그게 원래 기관이 그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수익률 플레이를 하고 기관이 이제 코스닥에 했었는데 근데 외국인들까지 조금 오늘 기관이랑 이거 둘다 사버렸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끝낼 마음이 없구나 아직. 그러면 이게 좀 더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더 갈까? 이 다음이 참 궁금한데 현민이가 지난주에 대박을 쳐서 패배터리로. 한 번 더 야, 요거 패배터리 어떻게 될까? 패배 더 갈까? 패배터리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3월 14일에 그 제로 있잖아. CRM이 유럽판, 미국판, 유럽판 IRA. 그거 일정 매매 분명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순환매가 도는 게 일단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빔이 일단 잡아주고 있잖아. 상승하고 그러니까 대장주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서주면 밑에서 순환매가 도는데 양극재 돌았으니까 이제 음극재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패배틀 들고 이제 오늘 보니까 동박하고 전지박까지 돌더만. 동박은 SK 넥스. 근데 SKC가 동박을 이걸 이제 내년에 건설하더만 보니까 폴란드가 올해 공장 지어서 내년에부터 납품인데 근데 동박 원래 옛날부터 쇼트잖아요. 근데 결국 동박하면 또 동박 음극재 박인데 이러고 가서 아직 음극재를 또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본 게 소르스 첨단제. 가 걔도 진짜 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움직였지. 제일 안 좋았지. 근데 수급이 좋더라고. 나 관종이 없어. 너무 안 움직여서. 이제 좀 들어 올릴 것 같아. 넣어야겠다. 요즘에 주식 제일 잘하는 SK 하이닉스에 이어 코스모까지 연타를. 근데 그럼 이게 패배터리가 그럼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패배터리는 이제 차례대로 이제 어쨌든 순환매가 한번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고 또 한번 갈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니 도대체 유럽 CRMA하고 도대체 표현들이 뭔 상관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폐배터리 해서 오늘 배터리 준비 많이 아, 했나 준비 봐. 많이 했어. 아 많이 했지. 아까 근데 어디 방송에도 배터리 끌고 오던데. 우리 동영상을 보고 있었잖아. 그치? 기다리면서. 배터리를 빼면 폐배터리 빼면 어차피 리튬이라는 게 다시 나오니까. 그렇죠. 원자재 수급. 생각해보니까 성인할 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폐배터리를 해. 그럼 유럽의 공장에서 해. 그럼 그거 유럽 생산이잖아. 맞아. 그럼 결국 그 이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이게 미리 근데 다 알았어 이거.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CRMA가 나왔을 때 첫날은 안 움직여. 안 움직였어. 나 이거 보고 시장이 되게 그냥 그러니까 돈은 이제 자금을 쏠 때는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 시장이 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증명한 건데 돈을 쏠 때는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분위기가 형성 안 돼서 일단 봐. 그래서 다음날 뭐야 이거 쏠리는 거야? 쏴 하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다 쏘는 거지. 그러다 주가 빡 올리고. 요즘에 그래서 이쪽 수급이 좀 강하다. 보이지 않는 형님들이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좀 기관들 애널리스트 콜이 너무 뻔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그날 특징주 보면은 기관 쪽 올 수급, 그러니까 심지어 연기금이랑 그 사모펀드까지 올로 다 사거나 아니면 이쪽 섹터 패 그러면은 그냥 다 다만 와 진짜 아 이거 좀 그래. 좀 말로 그래. 하긴 좀 그런데 말로 하긴 좀 그런데 좀 그래. 카드와 통신으로 따지면 카드와 통신에 따지면 뭐 이거 시세 조정 아닌가? 그냥 이런 느낌인데 약간.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졌어 내가. 여기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너무 심해 요즘에. 정말로 보통 이제 기관 수급들도 한두 군데는 엇박이 나는 애들이 있는데 요즘에 땡기는 애들 보면은 그냥 똑같이 다 매수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이 매도하고 이유가 있어. 왜냐면 시장이 2020년처럼 죽으라 좋을 때는 뭐 이거 아니어도 갈 거 많으니까 분산되는데 요즘은 맞아 없으니까 요즘은 단합을 해야 되겠다. 맞아. 뭐라도 단합하자.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약간. 그러니까 없는 돈에서 쥐어 짜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그럼 이걸 엔터박사한테 한번 보자. 도대체 자 SM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맞아 SM 기다렸어. 이제는 손 떠났죠. 지난주 SM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나와. 나는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 지분 관련된 거고 법적인 게까지 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건가? 지금은 사실 어렵지. 그리고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인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이브 저기 SM 직원들이 하이브 다 반대되는데. 그러면 하지 이수만이 워낙에. 근데 사람들이 올려서 살 생각이 없다고 이제 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빠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가 되게 웃긴 게 이수만님 회사를 뺏긴 것처럼 하더라고. 그냥 뺏긴 건 맞지. 근데 먼저 잘못을 했으니까 뺏기지. 아니 누가 그거 가지고 자꾸 돈을 라이크계로 빼돌려가지고 그걸 빼돌린 돈을 뭐 여자분한테 아니 뭐 여기까지 얘기하지 그렇지만 아니 카더라로 얘기하자면 카더라 아니잖아. 그건 기사로 나온 거잖아. 야, 많이 나오는데 여튼 근데 아니, 그러니까 SM 직원도 얼마나 화나고 열받겠어. 아니 돈 벌어가졌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 오너가 그러니까 오너가 주인, 창업자가 뭐 하면 창업자가 다 해도 용납해 주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니 그럼 지분 갖고 있는 주주들은 뭐 바보야? 이 사람들은? 그럼 똑같이 나눠야지. 주식회사로 전화하지 말던가. 그치. 그렇군가. 아니 막말로 샤넬이 우리나라 돈 벌고 다 가져가려고 상장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샤넬 상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 지들도 그럴 거면 상장해 놓고 있지. 가쁜 샤야? 가쁜 샤야? 그럴 거면 아예 샤넬처럼 그냥 유한해서 만들어서 그냥 끝내버리든가 그냥. 저는 그래서 SM 보면서 또 뭔 생각했냐면 평소에다 10만 원 얘기했잖아. 그래서 10만 원까지 다시 늘린다? 아 근데 다시 갑자기 10만 원 얘기하고 얼마 안 지났어.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하이브가 이수만 지분 인수하고 바로 그냥 10만 원 공개 매수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한 방에 튀겠지? 그냥 10만 원 공개 매수한다 그래서 10만 원 공개 매수한다 그래서 에이 그럼 10만 원까지 가겠네? 이러고
했었거든. 11만 4천 원인 거야. 뭐지? 이 사람들 바본가? 무조건 12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왜 안 가지? 그럴 가능성을 높게 안 본 거겠죠? 아니 근데 공개 배수 하니까 어차피 공개 배수 하는데 이미 맘먹고 공개 배수 하는데 최소 10만 원 근처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6천 원 그냥 먹네? 그래서 그냥 풀배팅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13만 원 넘어갔잖아. 시간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난 이런 정말 너무나 그냥 꿀 빨 수 있는 이 수익률의 기회를 사람들도 많이 놓치는 거야.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이슈에 매몰돼가지고 약간 자기 자랑하는 거지 지금.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난 이슈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지. 난 매몰되지 않고 형철이의 그 10만 원 넘기면 매도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하지만 매도했나? 그만 하겠다. 뭐 얘기만 뭐 매도라고 하지 않았나? 여튼간에 종목은 잘 발굴 했으나 마무리는 정철이 갔다. 짧게라도 이렇게 먹었다. 짧게라도 짧게 근데 난 13만 원까지 갈지도 모르고 딱 12만 500원, 12만 1,000원 여기다 다 걸어놔가지고 그냥 뭐 짧게라도. 근데 이게 이제 3월에 주총이잖아. 난 주총 표대거를 하면 결국은 하이브가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 나머지 지분 갖고 있는 KB나 다른 사람들도 연기금도 누구 편 안 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카카오인터가 좀 요즘 처음에 더 안 하려나? 근데 그게 결국엔 디렉팅의 거잖아요. 카카오랑 CJ는 물론 CJ는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엔 아티스트분 결국엔 디렉팅인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엔 하이브겠죠. 그렇지 하이브가 그리고 하이브에는 미인진 있잖아요. 미인진. 우리 원래 SM에서 있다 왔으니까. 근데 나는 카카오가 단점도 있는 게 카카오도 그룹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다 그냥 뭐 아이유 계열, 그 정도? 네. 안테나, 아이유. 그 정도뿐이니까. 그래서 사실 시너지는 사실은 하이브가 가자는 게 맞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이브에 좀 여론도 약간 하이브 쪽이 좀 언론 플레이 좀 잘한 것 같아서 이주환이. 근데 하이브가 SM을 소화할 수 있을까? 걔네는 뭐 지금 뭐 다 소화하던데 보니까. 그럼요. 이타카 홀딩스도 다 소화하고 뭐. 일단 뭐 사면 다 소화하던데. 일단 뭐 시청이 큰데 뭘? 아니 최근에 또 뭐 하나 인수했잖아. 뭔가 어떤 거? 하이브는 계속 무슨 뭐 M&A를 하는 플랫폼이나 거의 M&A 기업 같아. 그 하이브가 처음에 상장할 때 우리는 엔터 기업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에이 그때 그래서 피어그룹 밸류가 아니라 피어그룹을 네이버를 같이 피어그룹으로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나도 에이 저게 말이 돼? 그랬는데 되지. 슬슬 하는 거 보니까 되지. 말이 되게 만들어가고 있네? 이 생각이 왜냐면 카카오가 1억 거의 2억 가까운 인원수를 모으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위버스는 그 하이브의 위버스는 얼마 안 걸렸어? 1억 5천 찍는데 1억 5천만 찍는데 3, 4년? 4년 걸렸나? 거기에 BTS가 큰 공을 했지. 그렇지. BTS 근데 나가긴 한데 이번에 중요한 메고도 포인트인데 나왔던데. 근데 나는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 네이버다. 결론 네이버다. 또 내가. 기승전 네이버? 리믹스가 아니 어차피 위버스가 어차피 네이버 그 다음에 YG 그 다음에 하이브가 결합된 거고 DOU가 JYP, SM이잖아. 그러니까 카카오는 분명히 여기를 들어가서 DOU랑 세팅을 다 같이 하려고 했을 거야. 그러면 이쪽은 네이버, 이쪽은 카카오 해가지고 엔토도 양분하는 싸움을 하려고 했을 거야. 물론 양분은 안 되겠지. 이쪽이 워낙 위버스가 워낙에 크니까. 근데 하이브의 생각은 우리가 원래 위버스 갖고 있는데 여기에 DOU까지 가져가? 그럼 우리 엔트 통일이야. 패시즘을. 플랫폼도 다 통일했어. 그러니까 이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근데 이런 플랫폼의 통일을 결국은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DOU를 뭐 쪼개서 이번에 판단 판단 얘기인데 나 안 팔 것 같아. 하이브가 왜 팔아 그거를. 안 팔겠지. JYP까지 다 그럼요. 엔터 3사 다 집어넣는 건데. 다 집어넣는 건데. 난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나. 그러면 거의 뭐 1강
한 2약이 되는 건가? 그때 일강 얘기했잖아요. 이중. 어? 저 뭐야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 뭐야 위진스, 초세라핌, 그 다음에 오이브. 그럼 스타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스타쉽. 2약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스타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스타쉽은 CJ가 먹나 그냥? CJ랑 많이 하던데 스타쉽은? 아이브에 CJ. 그거 있잖아요. 저기 나영석사단의 저기 누구야? 안유진. 안유진. 안유진 나영석사단. 그러니까 난 약간 CJ는 잠깐 그거 있어요. CJ는 잠깐 인수하네 만에 카카오에 우군이 되네 백기사가 되네 하다가 CJ는 굳이 뭐 우군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이브 잘 키우면은. CJ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주변에 학원 많으니까 뭐 그냥 체력 파워도 크니까. 난 그래서 이번에 디오유를 잠깐 봤었는데 그래서 디오유가 그래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 뭐 따로 쪼개서 팔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난 오래 안 팔 것 같아. 하이브가 돼. 디오유는 안 팔겠지. 그럼요. 플랫폼 통합이야. 그냥 카카오고에도 안 팔고 누가에도 안 파는 거지. 그럼 이제 엔터도 끝난 건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 가지 않는 거다. 쉬어야죠 좀. 요 쉬는 구간. 쉬는 구간. 이 쉬는 구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움직임이 JYP 쪽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노이즈가 덜하니까. YG는. 나 YG는 별로. 별로야? 그러면 컨텐츠는 어때? 컨텐츠는 좋긴 한데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컨텐츠는 많이 쉬었잖아. 전체적으로 너무 무거워.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무겁더라고. 가다가 우리 컨텐츠 우리 다뤘었잖아. 가다가 말하다. 저기 1위 찍으면 뭐해? 가다 마는데.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컨텐츠는 연속성이 없구나. 그게 원래 산업의 특성이었잖아요. 배고팠나 봐. 엄청 배고팠나 봐. 오늘 수익이 오늘 코스닥이 잘 가서 수익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잘 갈 때 배 아프고. 잠깐만. 수익이 많이 나면 안 먹어도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더 먹어야 돼. 아니야, 나는 허기지더라고. 나는 허기지. 근데 이게 촬영 시간이 아이스티로 헝그리예요? 내가 스테이 헝그리. 아침을 늦게 먹으니까 점심을 늦게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늦게 먹을 타이밍이 이 시간이 딱 좋아. 그치. 이 시간이 딱 좋아. 이게 점심이라고? 그냥 점심이라고 내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 바퀴 돌았잖아. 다시 또 리스타트 해야지. 그리고 수급이 한 바퀴 내가- 돌았잖아. 내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샐러드 먹어. 못 아니 먹겠다. 다이어트를 저녁에도 해야지.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샐러드 먹고 점심 저녁을 더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 이게. 괜찮아. 이거 다 편집이야. 빨리 주문.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식사를 더 시켰으니까 식사로 먹자. 식사. 원래 야식이 다이어트 큰 적 아니야? 진짜 금방 나오네. 이거 뭐가요? 매운 짬뽕. 네. 매운 짬뽕. 내 거. 죄송해요. 단무지도 좀 단무지랑 좀 반찬 좀. 너무 잘 먹어서 우리 식사로 가는 걸로. 요리 더 먹었다가는 돈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뭐. 계속 할까? 그러면 자 이제 근데 나는 오늘 장에서 다시 2차 전지로 돌아가자면 형철이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봤지. 형철이는 거의 뭐 저기 트렌드 그래요? 뭐 오늘 그치. 포스코홀딩스가 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뚫었어 신고가로. 그쵸? 금요일. 야 이거 금요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이제 나도 유심히 보긴 했지. 형철이 얘기하기 전에 나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봤어. 나는 포스코 홀딩스는 봤어. 홀딩스는 안 봤고 근데 다들 포스코 홀딩스는 안 봤지. 포스코 아니야. 케미칼이 워낙 나는 세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살짝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별리 투자야?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봤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나는 철강 때문에 봤지. 그러니까 이제 터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지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도 있고.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상반기 그 광물 한다고 얘기했잖아. 미국에서 한다고 뉴스 나왔잖아. 그런 약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확실히 그 종목은 이제 무겁고 손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 손이 안 나가? 관종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 나는 오늘 사실 난 주말에 이제 TV 방송 하려고 주말에 자료를 작성하다가 요즘에 내가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양극재에 꽂혀 있어. 양극재를 어떻게
교육을 사람들한테 해줄까? 양국제의 뭐 삼원계 배터리랑 LFP 배터리 차이점에 대해서 막 그 자료를 다 만들고 있는데 수상하리튬을 딱 본 순간 포스코홀딩스가 보이더라고. 포스코홀딩스만이 수상하리튬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이 형들은 내가 얘기할 땐 안 보고 왜 나중에 보는 거야? 아니 너가 얘기하니까 공부를 한 거고 공부를 하다 보니 거의 아니 그런 거지. 우리 봐봐 사람들이 누군가 TV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100% 믿으면 안 되지. 그래.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알아본 다음에 근데 말했잖아. 유명한 짤 있잖아. 로봇 AI 얘기했더니 이상한 테마라고. 얘기했잖아. 이상한 SM, 테마가 1월 내내 시장에 TV 틀면 나오는. SM 3개월 6개월 얘기했지만 결국 트레이딩은 저랬다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포스코 케미칼 집중적으로 TV 방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포스코 캐메라, 포스코 홀딩스. 아 포스코 홀딩스를 거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어. 근데 야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가 나는 개인적으로 더 간다고 말이야. 훨씬 더 간다고. 아 너가 내가 역사적 신고가를 보러 가는 해가 올해일 거라고 근데 얘기했잖아. 올해 이슈와 철강을 배제한 오로지 그 형제가 얘기했던 그 2차전지 이슈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 보니까 세팅하는 거 보니까 한 꾸준히 형처럼 말대로 꾸준히 가지 않을까. 아 근데 우리 김영철이 저기 밸류 투자한다고 포스코홀딩스 담으면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천히라도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우리가 뭐 이렇게 단타 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많이 간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결국엔 내가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항상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조금 올라도 수익이 많이 하느냐, 아니면 많이 갔어도 내가 비중이 적어서 별로 수익이 못 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중요하지.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사람들 웬만하면 좀 돈 크게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뭐 엄청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뭐 미래에손 코난 뭐 이런 거 해도 돼. 미래에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걸로 하면 비중을 많이 못 실는다는 거지. 결국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뭐 이런 거다. 아니 포스코 홀딩스 얘기했는데 어차피 다 타이틀 일로 갈 것 같아. 괜찮아요. SK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 약간 이렇게 타이틀 갈 것 같다. 아니 SK하이닉스 건들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럼 이제 그 2차전지도 포스코 가면은 이 다음이 있을까 2차전지 근데? 2차전지도 이 다음이 있을까? 아 일단 솔수 첨단 소재 같은 약간 전지박 동박이 갈 것 같다고. 전지박 동박. 혹시 알박도 갈까? 알루미늄 다시 갈까? 차량 경량화부터 다시 다 가나? 아 그럼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럼 크게 가나? 불장이야, 진짜 불장. 완전 불장이야, 그렇지? 아니 예전에 2020년, 2021년 잘 보면 결국 가다 다 가고 나서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차량 경량, 알루미늄, 뭐 플라스틱까지 다 갔잖아. 근데 난 삼화알루미늄은 좋게 보는데. 삼알루미늄 이미 그거 많이 갔어 또. 근데 뉴스도 나왔어. 기사 3년 만에 10배 간 줄 나도 몰랐는데 4,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만 원 차량 갔으니까. 10배 갔어? 응. 와. 그 삼화알루미늄이. 아마 이번에 그 LG 솔루션 납품 기사로 한번 점프가 됐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시 플라스틱 가면 또 코프라도 가고 또뭐 이상하게 가냐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너무 강한 장이다. 시장 너무 세. 지금도 충분히 싼데 너무 세. 그 장까지 가면은 사실 이거 거의 2020년 재판이다. 내가 볼 때 2차전지의 가장 마지막 끝판왕은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닐까. 근데 분리막은 좀 미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가면 이제 다 간다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SK가 그 수주에서도 계속 이슈가 있잖아요. 불량 이슈랑 이래가지고. 맞아. 근데 진짜로 형 말대로 SK 하이테크놀로지까지 만약에 그것마저도 쏘아 올린다. 그럼 진짜 와. 2차전지 다 놓은 거지 그럼. 불장 진짜. 근데 중국의 CATL이 지난주에 보니까 그 배터리 가격 인하를 했더라고. 그래서 포드랑 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자금 있다고 또 뉴스 나왔잖아. 그 인하한 내용을 보니까 아니, 조건부 자기네 배터리를 80% 이상 쓰면 한마디로 테슬라도 안 된다는 거지. 인하 안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중국 내밖에 안 돌릴 생각인 것 같고. 근데 그래도 결국 나중에 CATL이 가격을 인하하면은 결국은 인하 압박 받고 결국 소재도 전부 다 나중에 뭐 단가 인하, 납품 인하 압박 그리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때서부터 이제 또 꺾이지 않을까.
아직 약간 먼 얘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10년씩 막 계약하잖아. 양극재랑 그 셀상가들 보면. 근데 그 선도 계약이라서 금액이 픽스가 되진 않았지. 그냥 물량만 10년인 거지. 물량만 10년이고 계약을 보통 어떻게 치냐면 10년짜리 계약이면 그냥 1년씩 줘 어차피. 그리고 지네 또 먼저 받기 싫은 게 아니 가격이 나중에 엄청 오르면 또 먼저 계약해 놓은 걸로 받으면은 사실 자기들 손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년 단위로 막 끊어서 받고 끊어서 인식할까 계속. 근데 그 지금 그런 계약 공시 때문에 사실 이쪽 섹터를 뭐 숫자로 보고 투자하는 개념보다는 정말로 그냥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그냥 쏘아 올리는 느낌이 강하다. 강하긴 한 것 같아요. 진짜로. 1월달 장세가 왜 이렇게 강했냐라고 여러 분석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미국은 돈을 줄이는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BOJ랑 저기 뭐야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돈을 푼 거 그리고 특히나 BOJ에서 돈을 푼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유동성 공급을 했다라는 평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난 이번 주에 아까 그 얘기를 못했구나. 그 뭐야 PC 그 물가도 중요하고 한국은행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난 이번에 일본 그 누구야 새로운 체육 바뀌고 통제 바뀌고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스탠스로 나오느냐도 이번 1월달 유동성 랠리를 연장시키느냐 아니면 노선이 바뀌면서 시장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좀 변화가 나타나느냐 요거는 난 조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 개인적으로 일본을 잘 안 봐. 일본을 잘 안 봐서 일본 별로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일본은 진짜 고령화된 사회인가 봐. 아니, 신임 총재님들 왜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 다들? 내가 너무 많으셔. 그리고 이번 총재가 한 10년 동안인가 기사에 거의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또 어떤 몰라. 정책, 약간 베일에 쌓여있지. 맞아.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시장을 좀 또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안 움직이는 것들 좀 보자면 STO 아, 씨요. 증권형 토큰. 근데 이걸 자세히 몇 개를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거던데? 그냥 증권사만 그냥 놓았던데 보니까. 발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증권업 인가만 있으면은 STO를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코인 시장을 오늘 잠시 가지 않을까. 이게 분명히 코인이 약간 새로운 투자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였잖아. 근데 이게 충분히 새로운 투자가 되니까. 특히 나는 내가 미술품 감정을 공부해야 되나. 조만간에 경제TV에 미술품 감정사들이 나와서 서울 옥션? 아니 그런 감정사들이 이제 경제TV에 나와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리고 음악 저작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 음악은 얼마큼 팔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충분히. 모든 걸 다 화폐 가치로 환원해가지고 증권사 논한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만약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잘 될까야. 그러니까 예전에 딴 데 미국 같은 데 시장 규모 보니까 난 미국 이거 엄청나 할 줄 알았거든. 뭐 엄청 크진 않던데 보니까 한 몇십조 단위 정도인데. 그러니까 먼저 했던 미국도 이게 몇십조 단위 정도면 우리나라면. 근데 여기서 하나는 우리나라가 엔터나 우리나라 특장점 있는 거랑 결합을 하면 약간 좀 그건 좀 세겠는데. 미국 자체가 그 정도 시장 규모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클래나? 미국이 원래 자산 유동화해서 팔고 이런 거 엄청 잘하는 나라잖아. 리먼도 자산 유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그런 거를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될까 이게 STO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난 시장의 크기가 얼마큼 커질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서 분명히 히든 종목,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은 분명히 나올 거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정부에서 지원 내지 정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내년에 이제 선거 있잖아. 보통 선거가 이제 있는 해에 꼭 이런 특이한 정책적인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 주식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꼭 흔히 말하는 이상급등주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나는 올해에서 내년까지 돼. STO 쪽에서 뭔가 이게 정치 테마줄 가능성이 있다. 정치 테마주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암암리에 뭐 이게 아니 정책 테마주라기보다 그러니까 큰 선거가 있은 해 보면은 이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다. 맞아, 수단이다. 아 수단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도 맞는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니 정확히는 선거가 있기 전에 그런 게 하나씩 꼭 생겼는데 내가 그걸 의식을 많이 하게 된 거 계기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돌았잖아. 의식을 많이 하게 된 궁금해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서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 선거 전에 테마주를 올린다. 이런 대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아 맞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STO도 그런 쪽으로 활용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보다는 그냥 STO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아직까지 좀 기준이 모호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니까 더 해먹을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럼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받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술품, 그다음에 혈옥션, K옥션, 그다음에 음악, 음원. 그 뮤직하우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뭐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뭐 이랬었는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미술품, 음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엔터를 NFT화 한 거를 쪼개서 다시 판다. 쪼개서 파는 그런 개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항상 골동품 뭐 이런 거. 히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혜주 뻔한 게 키움증권. 개인들이 많이 하니까. 일단 내가 봤을 때는 그 STO를 하려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처럼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 중에 M&A 항상 전문으로 하는. 이슈되는 그런 종목들.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뭐. 그쪽 투자 많이 하는 SK증권. SK증권. 약간 주인이 애매모호한 것들을 다른 대기업이 사가지고 맞아. 이거를 발권할 수 있는 결국에는 그 통큰 증권이잖아요. 큰 증권. 그거를 발권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권력을, 갖고 싶은 거지. 갖고 싶기 때문에 난 증권사 중에서 중소형 증권사 중에 M&A 이슈 붙으면서 거버넌스 이슈 해가지고. 증권사는 또 우선주들이 있잖아요. 우선주들 증권사 종목 중에 중소형 증권사 중에 우선주 종목이 SK 이상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그냥 시나리오를 그냥 좀 짜봤어. 그럼 만약에 증권 우선주가 가서 우선주가 랠리가 오잖아? 진짜 마지막이야 그게. 우선주가 마지막 아니야 보통? 진짜 우선주가 달리면 그 테마 마지막이지. 진짜 그 이 사이클은 다 끝난 거야. 그럴 때. 난 지금 마지막으로 우선주가 가냐 안 가냐 보고 있긴 해 지금. 근데 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증권사 잘 안 바꾸잖아. 그럼요. STO 하면은 분명히 온라인이고 온라인 플랫폼이 강한 애들이 잘 될 것 같고 기존에 개인한테 세팅되어 있는 것은 다 키움이니까 키움이 좀 지배 높으니까 시장 점유율 높으니까 결국 키움이 STO도 하기는 제일 낫지 않나. 하나투자증권 아까 그 컨셉하고 얘네가 따로 STO 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해서 좀 그거가 괜찮지 않나. 근데 주말 중에 했잖아. 그 두나무, SK증권, 뭐 인수설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라이센스 문제잖아, 그렇지? 나 SK증권이랑 심지어 SK증권은 동전주야. SK증권 지금 우선주는 아닌데 SK증권 동전주.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는 SK증권이 SK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SK 거가 아니잖아 지금.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SK 빌려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 뭐 STO로 뭐 색다른 뭐 이런 거 할 거면 부동산은 근데 원래 리츠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아 부동산 쪽으로는. 근데 나는 뭐가 있어? 부동산도 사람들이 리츠 할 때는 잘 안 하고 우리 STO 할 때 더 하지 않을까. 리치는 그냥 배당주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서의 배당인데
부동산 소유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쪼개서 소유하는 거지 그냥 부동산. 쪽에서 아씨 약간 메타버스 생각나기도 하고. 그게 저기 뭐야 그 가상 도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땅 팔아먹었던 제2의 공익 김선대 그러니까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밸류 측정 가능해? 부동산은 그래도 뭐 아 부동산 말고 음악이나 이런 거 밸류 측정 가능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저희 서울 옥션 같은 저기 야, 미들 감정사들이 제일 결정적인 거는 형철이가 좀 유리할 것 같아. 어? 갑자기요? 형철이가 유리할 것 같아. 갑자기? 엔터에 해박하잖아. 음. 그럼 아니, 나는- 엔터 NFT화된 거를 평가할 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게 IP가 나는 IP를 쪼개서 팔 수 있다고 보거든. IP. 예를 들면 웹툰 권리, 원작 권리,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컨텐츠 얘기했는데 컨텐츠 유명한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김은숙 미안해. 우리 김은숙 작가님이 뭐 하나 썼어. 대충 썼어. 썼는데 이거 STO에 그냥 던져줬어. 그러면 그거 우후죽순 달라붙지 않을까. 그 IP.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컨텐츠가 워낙 세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피지컬 100기 첫 번째가 떴어. 근데 두 번째 하려고 보니까 넷플릭스한테 IP 좀 더 받으려고 반반 갖자고 해. 넷플릭스가 싫어. 그럼 이제 STO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자금을 다 모으는 거지. 그게 한마디로 저희 그거네 개인이 VC가 되는 거네. 그치. 응. 근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 이게 가능하면. 근데 나는 이제 계속 얘기 밸류 측정이 가능하냐 이거지 계속. 이제 레퍼런스로 가야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과거 신드롬처럼 가다 이제 이게 가는 거지 이제. 가다가 이제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다 해먹기 위한 거. 근데 우리 김은숙 작가 잘 안 망하잖아. 드라마 나오면 웬만하면 다 뜨잖아. 아 그렇지. 뭐 그런. 그 최근에 한 2번 정도 위기 있었다가 위기 이번에 있었지. 글로리로 글로리 부활하신 거지. 다시 부활했지만. 그러니까 진짜 백마탄 왕자가 나오는 드라마를 찍어서 정말로 산으로 갈 뻔했는데 이번에 글로리로 실제로 백마탄 왕자가 나오니까 그게 문제였는데 글로리 보면 알겠죠. 더 글로리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파생이 많아. 더 칼로리도 있고 요즘에 좀 있는. 뭐더 글로리 판권 주나 이거? 더 칼로리는? 안 주나? 개그예요? 알아봐야 되나 이거? 아니 나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 심각해?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STO 보면서 느꼈던 게. 난 그냥 딱 해먹기 좋은 소재인 것 같아. 그냥 계속. 해먹기는 좋다. 산업이 아니라 이거 해먹긴 좋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밸류 측정이 가능할까?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를 쪼개서 판다는 건데 지금까지 상품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쪼개서 판다는 건데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림이 이게 정말로 밸류 측정이 가능해? 이게 정말로 좋은 그림이야? 그런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온 국민이 주식하는 것처럼 다 접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 시장에만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데 이렇게 팔기 시작하면 뭐 메타버스 신드롬처럼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 시세나 쏠림이 이런- 나오지. 그치 그런 게 그런 나올 거지. 거 저기 아니야. 뭐야 몽키인가 원숭이 비싼 원숭이 그래. NFT 중에. 근데 약간 쏠림이 나오고 나는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 이게 그럼 일단 이슈 나올 때가 쫙 하다 이제 딱 시작하는 딱 하면 그냥 다 매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나는 기업들도 일반 우리 대기업들도 보니까 대기업들이 아트홀이나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미술관. 있죠. 이 기업들이 돈 돌리기엔 또 그림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야. 중요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걔네가 시장을 만들 것 같아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야 이 시장을 만들어서 또 증여가 됐든 상속이 됐든 뭐 아니면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산의 가치를 좀 올리든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은. 그래서 나는 이 기업들이 거기에 특히 대기업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누가 관심인 줄 알아? 경제 TV가 관심이 있어. 왜 경제 TV가 그 기업들한테 돈을 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띄워주겠다. 컨퍼런스나 뭐 포럼이나 뭐 어워즈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이거. 아니 자꾸 왜 얘는 왜 사업 큰 그림을 그리지?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이게 비전이 그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결국 같아. 그러려면 증권사랑 경제 TV가 일단 먼저 커퍼레이션을 해야겠네. 그렇지. 먼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관련주들을 좀 알 필요도 있지만
난 미술을 내가 공부하려고. 이제 미술 전문가 나오게? 미술하고 골동품. 내가 약한 분야가 그거야. 딱 보니까. 왜 명품은 강하잖아. 근데 이것도 약간 아니 명품도 또 마찬가지인데 명품 강하잖아. 그래 아까 샤넬 갑자기 샤넬 나와서 깜짝 놀랐어. 여튼 가뿐샤. 여튼 뭐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볼까. 공부를 하면 나중에 쓸모가 있지 않을까. STO는 지금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약간 좀 개념이 구체화되진 않았고 좀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ETF처럼 뭐 나와봐야 돼. 나와봐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저기 뭐야 그건 돼 있어요. 저기 뭐야 개념은 확실히 돼 있어. 아 이건 해먹기 딱 좋은 거다. 근데 이제 뭘 해먹을지만 찾으면 돼. 어떤 걸로 해먹을지. 뭘 해먹을지 시장이 이걸 가지고 뭘 해먹을지를 이제 빨리 캐치해서 아직까지는 들 업계 위에 올라타요. 아직까지는 STO 관련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없잖아, 그렇지? 증권 말고는 제일 먼저 사실 증권이 움직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키움증권이 지금 주가가 되게 좋아. 키움증권도 괜찮고 그다음에 키움증권 계열, 다우 계열 거기도 주가가. 거기는 AI 뭐 증권사는 시대니까. 사실 뭐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금융주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 많이 하지 않았어? 거바나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증권, 금융 이런 데도 이제 배당부터 시작해서 주주치전자 그런 거 많이 쓰니까 그 이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중첩됐다. 이제 합쳐졌으니까. 키움증권이 지금 잘 가는 거는 그 이슈가 좀 중첩돼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STO가 붙으면 더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다 발라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키움증권이 10% 가면 SK증권이나 저기 뭐야 하나투자증권은 15% 20%씩 가는 거지. 야 동전주는 무섭게 간다. 하나투자증권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상한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슈 터지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증권뿐만 아니라 나는 서울옥션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옥션, K옥션.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NFT를 이미 미술품 가지고 해봤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내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유리한 것 같고. 근데 음원 각자 분야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IP가 하나 더 붙을 거다. 이제 IP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근데 IP가 요즘 보면 뭐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뭐 솔직히 많잖아. 그러니까 그 활용도가 많은 IP가 일단은 첫 번째 대상이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툰으로 유명한 IP가 있어. 웹툰으로 유명한 IP가 있으면 이 IP가 영화가 될지 드라마가 될지 잘 몰라. 웹툰으로 유명한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STO 하는 거지. 증권형 토큰을 해서 기업 공개하듯이 공개가 돼서 상장이 되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드라마가 돼. 그럼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컨텐츠도 연결되는 거 아니야? 야 저러면 진짜 아사히판 되겠다. 아니 아셀판이라보다 우리가 잘 될 수 있어. 우리도 결국 컨텐츠잖아. 우리 거를 저희 유튜브도 쪼개서 팔게요? 우리 영상 쪽에서 팔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러고 끝 나오겠다. 오 괜찮아. 형 웃겼어. 뭐 웃겼어. 그런 내용이었어. 야. 약간 나는 IP 쪽으로 좀. 그리고 다음 편에 미술 감정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미술 왜 얘기하냐면 내 공인중개사는 있어. 공인중개사 엄청 쉬울 때 따가지고 공인중개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미술품이 약하더라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 같고. 미술품이 약하다는 건 뭐지? 미술품이 강한 사람이 있어? 그게 진짜 알기 어렵죠. 아 그러니까. 알기 쉬울 수도 있어. 이게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여자예요? 본인 주면 얘기하는 거지? 내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애들. 너가 아는 사람이 누구 있어. 너가 아는 그 사람이야. 아 그래? 너가 아는 저기 그 그림 저기 스케치북에다가 그리는 내가 이제 전공이 미술이야. 아. 미술인데 그걸 NFT화 하려고 막 자기가 막 노력하더라고. 야 NFT 민팅한다고 한참 그 NFT 민팅한다고 유명했었잖아. 한 1년 전, 2년 전에. 근데 그 정도로 약간 활성화됐으니까. 야 그럼 자기 본인의 그림이나 자기 어떤 거를 STO하거나 NFT화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있지만 할 수는 있는데 그 보는 눈이 내가 그 그림을 잘 보는 눈이 있다면 그걸 누가 사주겠냐고. 남이 그걸 딱 올렸을 때 내가 얼른 딱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NFT 민팅하면서 처음에 해먹었던 구조잖아요, 그게. 그치 해먹었지. 네, 뭐 진짜 해먹었지. 사실 그거 한 사이클 돌았어. 한 사이클 더 샀어요. 메타버스 할 때 한 번 돌았지. 한번 해먹은 재료인데 참 그게 너무 나는 이게 나같이 이게 숫자 보는 사람들은 이게 안 가. 손이 참 잘 안 가. 그래서 자꾸 밸류에이션 얘기하는 거야 너. 아니 난 밸류를 보지만 꿈도 본다. 아니 어떻게 저기 원숭이 그림에 밸류가 있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 밸류는 누가 얼만큼 그거를 사고 싶어 하느냐 수요와 공급에 수요와 공급에 따른 어떤 그런 시장의 원리로 간다는 거지. 그럼요.